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1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5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문제는 총 4단계,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순서대로 꼭 배치를 하셔야 되겠고요. 모든 작업의 A열은 열너비가 1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네요. 나머지 열들은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테두리에 대해서 표 작성할 때에 그 테두리가 굵어 보이거나 두 줄로 보이거나 할 때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답안 시트의 이름은 꼭꼭꼭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이 있다면 감점 처리된다고 하니까 쓸데없는 시트들은 꼭 지워주세요. 그럼 시트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시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은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줄 거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반복하시면 되겠죠. 더하기 단추 누르시고 시트의 이름을 제2작업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3작업까지만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제4작업의 경우에는 차트를 만들면서 시트를 추가할 거니까요. 이렇게 1, 2, 3작업만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1작업에 A열, 열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열의 너비를 값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1이라고 숫자 값을 주시면 되겠죠. 제2작업 A의 열에다가 오른쪽 버튼 열 너비는 1입니다. 라고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각각의 열 너비를 1로 맞춰달라 라고 했으니까요. 제1작업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될 텐데 엑셀에서는 총 4작업을 하지만 데이터 입력하는 건 1작업에서만 하시면 돼요. 그 아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2, 3, 4작업들은 복사를 하거나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2, 3, 4작업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니까요. 오타가 없도록 정확하게 데이터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B와 네 번째 줄이 만나는 곳부터 관리 코드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죠. 도서 보유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완전히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가니까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친구도 해볼까요? 대출, 도서량, Alt, 엔터 치셔서 괄호 열고 단위, 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비는 여러분들께서 좁다 싶으시면 넓혀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조절해서 데이터마저 입력을 해주세요. 데이터 입력하시고 나서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고요. 조건들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글꼴은 굴림의 열 하나라고 되어 있죠. 몽땅 다 좌라락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굴림이라고 하는 아이를 찬찬히 찾으시고요. 크기는 열 하나라고 하는 거 불만 없습니다. 글자들이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숫자들의 경우에는 오른쪽에다가 배치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위치를 오른쪽 정렬이라고 해줄 겁니다. 아직은 언급이 없지만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으니까 위쪽에 표시 형식에서 구분기호를 좀 넣어 놓는 게 좋겠죠.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도형을 넣을 건데요. 배지라고 하는 도형, 그리고 그림자도 있습니다. 제목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목은 조금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도록 1, 2, 3번 줄을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1과 2 사이 혹은 2와 3 사이에다가 놓으시면 위아래로 움직여요 화살표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높이를 조금 더 높여줬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도형 중에서 배지라고 하는 도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G의 중간 부분까지 쭉 드래그 할게요. 도형에 대해서는 채워주는 게 노란색입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도형은 그림자가 있어요. 라고 했으니 도형의 그림자.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지시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글자를 쓰긴 썼는데 잘 안 보이네요.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굴림의 24, 검정, 진하게. 가운데 정렬, 위아래도 중간이라고 해서 가운데에 맞춰주시게 되면 제목이 끝났죠. 임의의 셀에다가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를 하세요. 단 원본은 꼭 지우셔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결제란은 이렇게 폭이 좁거나 높이가 혼자 높거나 하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영향받지 않도록 새로운 시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임의대로 만들겠습니다. 확인이라고 하는 건 위아래로 쓰니까 확 알트 엔터 인 모양을 만들었으면 이 친구를 그냥 컨트롤 C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홈 메뉴 보시게 되면 쌍둥이 복사 도구가 있을 거예요. 바로 누르지 마시고 옆에 있는 화살표를 보시면 그림으로 복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복사하겠다라고 화면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이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복사가 끝났고요. 제1작업에 비어있는 요 동네에다 놓고 싶은 거죠. 컨트롤 V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원본은 꼭 지워달라라고 했으니까 쉬트 4라고 하는 친구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삭제 누르시게 되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B의 4번부터 I의 4번, J의 4번이군요. G의 14번과 I의 14번은 색깔이 주황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이게 주황색으로 보이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색깔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건 파악이 되실 거예요. 여기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뚝 떨어져 있는 아이는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뚝뚝 떨어져 있는 아이도 한꺼번에 선택하실 수 있고요. 채워주는 색깔이 이름 똑 떨어지게 주황이라고 하는 아이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의 14번 셀에라고 하면 H와 14번이 만나는 곳 여기죠. 여기에다가 도서관의 이름들이 짜라랑 나올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를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위치 H의 14번을 클릭한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 가시게 되면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누르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제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무 값이나 다 입력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지정한 것만 내가 데이터 받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원본이 어디 있냐면 이라고 한 발짝 찍어주시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C의 5번부터 C의 12번 도서관의 이름들이 나열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콕 찍으시고 C의 5번부터 12번까지 범위를 잡았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가 쭈루룩 나열되는 거 보이시죠? 내가 직접 손으로 쓰지 않아도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셀의 서식도 보도록 할까요? H의 5번부터 H의 12번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명을 붙이세요 라고 되어 있죠? H의 5번부터 12번이면 요만큼인데 그 이용자의 수들 중에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이라는 게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셀 서식을 띄울 거고요. 사용자가 직접 지정을 할 겁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명이라는 말을 붙일 거죠.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는 건 샵, 샵샵 0이라고 하는 형태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다가 명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라 라는 거니까요.
이걸 닫힐 필요 없이 샵 콤마 샵샵0 찾아주시고 거기에다가 명이라고 하는 글자만 덧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에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나오시면 되겠죠? 확인. H의 12번까지 요 영역에 대해서는 이용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하세요라고 했어요. 방금 저희가 셀 서식 줬던 요 범위는 하나씩 클릭하게 되면 H의 5번입니다. 7번입니다. 라고 얘네들이 각각의 이름으로 뜰 텐데요. 범위를 와라락 잡아주게 되면 제일 앞에 있는 H의 5번이라고 얘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범위를 쫙 잡아줬을 때만큼은 이용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직접 넣어주시면 돼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하나씩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름이 뜨는 거 보이시죠? 각각의 이름. 범위를 쫘라락 잡아주면 이용자라고 뜨는 거예요. 여기까지 모양에 대한 조건들을 쭉 맞춰봤는데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선의 모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각자 지정하시면 됩니다. 가장자리가 좀 두꺼워 보이니까요. 여기에서 홈에 보시면 테두리를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고 해서 바깥쪽이 조금 굵어 보이는 상태, 제목 부분도 마찬가지로 굵어 보이는 상태, 대각선으로 가위표 표시가 되어 있는 친구 있죠? 이 친구도 선을 그리시면 될 텐데 대각선의 모양은 눈에 보이질 않네요. 다른 테두리라고 눌러서 셀 서식이 뜨면 대각선을 직접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얼추 비슷하죠?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문제는 이제 함수가 제시가 되는데요. 함수 문제는 어려운 친구들부터 만나게 되면 당황하니까 시간을 많이 까먹어요. 맨 마지막에 시간이 남는 동안에 작업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요 6개의 함수는 이따가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할 거고요. 대신에 조건부 서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지금 하도록 하죠. 문제를 보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이용하여 대출 도서량이 200 이하인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세요. 파랗고 굵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 전체에다가 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입력한 행들 요만큼 전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홈에 가시게 되면 무조건 색깔 크기 변하는 게 아니라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바꿔주는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규칙 유형 형태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한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이니까 이퀄 는부터 시작할 거고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대출의 도서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200 이하라고 했죠. 그러면 대출 도서량은 요 동네에 있군요. 제목 빼고요. 요 동네를 보시면 될 텐데 얘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비교해 보면서 200보다 이하인 아이들에 대해서만 색깔 바꿀 수 있도록 식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대출 도서량 얘입니다라고 일단 한 친구를 선택해 봤더니 앞뒤로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으면서 못질을 해놨어요. 다른 애는 보지 말고 얘만 보세요라고 고정을 시켜놓는 건데요. 저희는 얘만 볼 게 아니라 이 밑에도 그 밑에도 하나씩 하나씩 다 따져갈 거죠. 그러면 앞뒤에다 다 못을 박아두시면 안 되고요. 주소로 읽어드리자면 G의 5번, G의 6번, G의 7번, G의 8번, G라고 하는 건 고정이 되어 있지만 5번, 6번, 7번 줄은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5번 앞에 있는 요 못은 지워주셔야 해요. 일일이 이런 식으로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1하고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분의 키보드 제일 위쪽에 보시면 펑션 키 보이시죠? F1, F2, F3 F4키를 한 번 누르시면 달러 표시가 뭔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보이시나요? 누를 때마다 달러 표시가 여기저기 붙는데요. G는 고정시킬 거니까 이렇게 앞쪽에 G 앞에 달러 표시가 붙고 O는 자유로운 영혼, 얘는 달러 표시가 안 붙도록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라고 하는 건 기호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기호를 작거나 같다 200이라고 넣으시게 되면 식은 끝났습니다. 그럴 때 서식을 이라고 클릭하셔서 글꼴이 파란색입니다. 색깔 파랑 정하시고요. 굵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스타일 주시면 되겠죠. 확인해 확인.
그래서 대출 도서량이 200이 안 되는 아이들 전체의 줄들이 파랗게 바뀐 거 확인이 됐습니다. 데이터 입력이었어요. 제2작업은 목표값 찾기 및 필터입니다. 제1작업 시트에 B4번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붙여넣으세요 라고 했죠. 1작업 시트에 B4번부터 H12까지는 요만큼이네요. 함수를 계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영역입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컨트롤 C 복사를 하도록 하죠. 제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붙여라 라고 했으니까 위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V 붙이면 데이터가 입력이 될 텐데요. 이 친구의 폭이 좀 조부조부해졌죠? 옵션을 열으셔서 너비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라고 뿅 찍어주시면 앞서서 너비 조절했던 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값 찾기를 보게 되면 B의 11부터 G의 11번을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한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함수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우선 범위를 쫘라락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입력을 해줬고요. H의 11번 셀이면 여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용자 수 전체의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뒷섬 함수를 줬습니다. 테두리 있다라고 했으니까 테두리 모든 테두리라고 넣어주시고 요 끝자락에 있는 H의 11번 셀은 뒷섬 함수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 이용자 수의 전체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뒷섬 함수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고요. 표 전체에서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조건을 걸어주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경우에는 꼭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equal 뒷섬이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괄호를 열어서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전체가 되겠죠. B의 2번부터 H의 10번까지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표 전체에서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으시면 되는데요. 찾고자 하는 건 뭐였다고요? 책을 읽기의 이용자 수 전체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용자 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럼 요 전체에서 이용자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몇 번째 열이요? 일곱 번째 열이요 라고 7 넣어주시면 되겠고 조건은 책 읽기의 이용자 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책 읽기도 있고 체험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책 읽기라고 하는 아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만 제목을 포함해서 범위 잡아줘라 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넓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2의 2번부터 2의 3번까지 라고 넣어주시게 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죠. equal D, sum 이 친구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괄호까지 열어줬어요. 맨 처음에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컴마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용자 수가 몇 명인지 합계를 내는 건 요 일곱 번째에 있죠. 7이라고 주셔도 되고 그냥 제목을 찍으셔도 됩니다. 컴마 조건은 이용자 수를 책 읽기 한 아이들만 확인을 해야 되니까 책 읽기라고 하는 조건 그런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라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줄을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게 되면 11,159명이라고 나오는군요. 그런데 이 값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합계가 12,000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그러려면 풀 이음의 이용자 수가 얼마만큼 더 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나와 있는 이 값이 12,000이 되려면 풀 이음은 얘잖아요. 여기에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어야 우리 여기 결과값이 12,000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게 목표값이에요. 최종값 마음에 들지 않는 얘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메뉴 가셔서 가상 분석에 보시면 목표값 찾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내가 궁금한 거 얘가 라고 했습니다. 찾고자 하는 값은 12,000이 되고자 하는 거죠. 찾을 값은 12,000인 거고요.
바꾸고자 하는 값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풀 이음의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어야 되냐라고 했으니까 얘를 값을 바꿔주면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3,412명인데요. 확인 단추 누르시면 4,250명으로 늘어야만 이렇게 합계가 늘겠군요. 확인해서 목표값 찾기를 끝냈고요. 고급 필터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조건을 두 개를 걸어줍니다. 주요 활동과 도서 대출. 그러면 요 두 가지의 조건 중에서 체험 활동이거나 권위 600건 이상인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조건 두 개를 이면서 이고라고 하는 조건이면 AND 조건일 텐데 이거나 또는이라고 하면 OR 조건이에요. AND 조건으로 문제를 제시해 줬다면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이거나 또는의 OR 조건인 거죠. 그럴 땐 조건을 서로 다른 줄에다 써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도서량이 6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조건은 B의 14번 셀부터 입력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주요 활동이라고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갖다가 붙이시고요. 또 하나요. 대출 도서량이라고 하는 것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그 옆에다 붙일 거예요.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주요 활동은 체험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굳이 글씨를 쓸 필요 없이 복사해서 가져다 놓으세요. 오타가 나지 않도록 복사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최대한 하십시오. 조건을 그 옆에다가 나란히 써주는 게 아니라 오화 조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줄에다 쓴다라고 했죠. 요 옆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 밑에다 쓰는 겁니다. 이 밑에다가요 라고 클릭하셔서 6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크거나 같다 600이라고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조건은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만 내면 될 텐데 그 자료들을 쏙쏙 뽑아서 도서관명, 관리자, 도서 보유량, 대출 도서량 요 데이터들만 추출하세요 라고 했네요. 복사하는 위치가 B의 18. 그러면 B의 18 위치에다가 솎아내시면 되겠죠. 도서관명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의 18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관리자 한꺼번에 갖고 올게요. 도서 보유량, 대출 도서량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면 요 4개의 항목만 필요하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칸이 좀 좁아 보이니까 넓혀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났으니 이 모든 아이들 데이터에서 필터를 줄 건데 고급 필터를 줄 거다라고 선택했더니 대화창이 떠요. 목록의 범위는 범위를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요. 조건 범위가 어디 있냐면 이라고 한 발짝 넣으시고 저희가 조건 넣었던 거 요만큼인 거죠. 여기가 조건입니다. 라고 범위 잡아줬어요. 그걸 다른 장소에다가 결과를 내고 싶은데요. 복사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라고 한 발짝 넣으시고 결과물 여기다가 낼게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세요.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 3가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작업에서는 정렬 및 부분합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제1작업 시트의 B4번에서 H12번 영역을 제3작업에 B2 셀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네요. 아까 했었던 필터의 범위하고 똑같죠.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았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제3작업의 B2에다가 컨트롤 V 붙입니다. 옵션에 가셔서 너비를 넓혀주시게 되면 이렇게 넓게 보일 거고요. 조건을 보시게 되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렬부터 할게요. 정렬을 하실 때 뭘 기준으로 해서 정렬할 거냐면 데이터들이 쭈루룩 보이는데 빈칸이 하나도 없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줄 거예요. 주요 활동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이만큼 정렬하겠다라고 범위를 잡았고요. 데이터 메뉴에서 정렬 누르게 되면 이렇게 대화창 뜨죠. 정렬의 기준 하나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데이터 들어가 있는 여기 주요 활동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체험 활동, 책 읽기, 그리고 영상 상영이라고 치읓부터 시작해서 이응으로 끝나니까 얘는 내림차순이 되겠네요. 정렬의 기준을 내림차순이라고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체험활동, 책 읽기, 영상 상영이라고 정렬이 된 거 확인되시죠? 이제 도서관의 명의 개수, 이용자 수의 평균이라고 부분적으로 합계를 내주도록 할게요. 도서관 명의 개수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은 상태에서 데이터의 가장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부분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저희가 정렬을 왜 했냐면 얘네들끼리 쟤네들끼리 묶기 위해서 정렬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룹화 항목은 주요 활동, 도서관 명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개수가 되겠죠. 도서관 명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항목을 정하실 때에 도서관 명, 이용자 수라고 체크되어 있는 건 체크 해제하세요.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도서관 명에 대해서 개수가 그룹으로 묶여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한 번 더. 이용자 수의 평균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블록 풀지 마시고요.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부분합 다시 한번 가요. 그룹으로 묶어주는 건 똑같이 체험활동끼리, 책 읽기끼리니까 주요 활동 그룹으로 묶어주는 건 똑같고요. 이용자 수의 평균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합계가 아니라 평균. 이용자 수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도서관 명은 뺄게요. 이용자 수라고 선택합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데없는 게 선택된 게 없는지 둘러보시고요. 두 번째로 작업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세요. 안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친구들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 해제하시고 확인하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용자 수들의 평균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괄호 2번 개요 윤곽을 지우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룹 해제에서 윤곽을 지워주겠다, 개요를 지워주겠다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있었던 그룹 개요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결과물 보시고 다른 게 없는지 쭉 살펴봅니다. 얘가 너무 좀 좁아 보이죠? 이 열은 너비를 조금 넓혀서 마무리 지어주면 부분합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4작업 그래프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복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항목들을 이용할 건지는 결과물을 보시고 파악하시면 될 텐데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용자 수와 대출 도서량이 필요하다라고 했네요. 이용자 수와 대출 도서량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확인했고요. 여기에서 풀, 이음, 문고라고 하는 도서관의 이름도 필요했군요. 항목들 뭐가 필요한지 파악했으니까 그것들 이용해서 그래프 만들도록 할게요.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줬고요. 뚝 떨어져 있는 거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대출 도서량 이용자 수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아줬어요. 없는 걸 집어주는 건 삽입. 문제에서 묶은 세로막 대형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차트를 바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아이에 대해서는 필요한 거 제일 작업 시트 이용해서 작업은 했는데 얘를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해라 제4작업으로 라고 했네요. 차트를 작업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 바로 뜰 텐데 끝자락에 보면 차트 이동이 있어요. 차트 이동 누르셔서 새로운 시트에다가 제 4작업이라고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커다랗게 혼자 자리를 차지하는군요. 출력 형태 보시게 되면 시트의 순서 꼭꼭꼭 1, 2, 3, 4로 해주세요 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 작업이 이렇게 맨 앞쪽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이에요. 질질질 끌어서 뒤쪽으로 옮겨 주시고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긴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요. 우리는 8개의 항목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쓸데없는 아이들이 좀 묻어온 것 같아요. 데이터를 다시 선택할게요. 데이터 선택. 여기에서 도서관들의 이름 중에서 풀이음, 문고, 작은 문학. 그런데 한마음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빼주시면 돼요. 책의 향기, 도서의 정원, 독서 공간이라고 하는 친구도 없죠. 요것도 빼줄게요. 자, 그 두 개를 뺐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6개의 길다란 막대로 필요한 아이들만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차트의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3번, 스타일은 1번이라고 했죠. 차트 디자인에 보시게 되면 레이아웃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에서 3번 하나, 둘, 셋. 스타일에서는 첫 번째 하나, 영역에 대한 서식으로 넘어갈게요. 차트 영역에 대해서는 글꼴이 굴림에 11라고 되어 있죠.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출 건데요. 마우스를 차트 위에다 두시면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제목이라고 뜨는 거 보일 거예요. 차트 영역이라고 뜰 때 클릭하셔서 글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꼴은 굴림의 11라고 했으니까 굴림의 크기 11로 바꾸시면 모든 글꼴들이 다 바뀐 거고요. 채워주는 색깔에 대해서는 질감으로 넣어다오 라고 했네요. 그럼 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차트로 다시 디자인 돌아오시되 각각 하나하나를 디자인할 땐 서식으로 가요. 서식에서 채워주는 걸 색깔이 아니라 질감으로 파랑 박엽지. 그림 영역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를 차트 안에 두시고 그림 영역이라고 뜰 때 선택하셔서 흰색.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뿅 찍으셔서 여기에다가 글씨를 쓰셔도 되고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다 쓰셔도 돼요. 책 읽기.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 그 글꼴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에 굵게 20이라고 했습니다. 지시사항대로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채우기와 테두리라고 지시되어 있는 것들은 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다시 차트 디자인의 서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거기서 채워주는 건 흰색 테두리가 있어요 라고. 서식에서 대출 도서량 그 계열만 차트 종류를 표시기 있는 꺾은 선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대출 도서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파랑막대죠. 얘를 이라고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습니다. 콩 찍으셔서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 더불어서 보조축으로도 지정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보조축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네요. 확인. 출력 선택을 참조해서 표식은 세모의 크기 10으로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표식들은 이렇게 동글동글 구슬처럼 박혀 있는 아이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아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서식으로 들어가시고 메뉴들 중에서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깡통 선택하시면 표식 보이시죠? 표식의 옵션을 열었더니 자동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걸 기본 제공해주는 삼각형으로 바꿀란다. 크기를 10으로 지정할란다 라고 하게 되면 크기 맞춰졌어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미니 문학에 대해서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입니다 라고 클릭. 그런데 모든 막대가 다 선택됐네요. 다시 한번 누르셔서 이 친구 하나만요 라고 하면 이렇게 이 막대 하나만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레이블 추가하시게 되면 3654명이라고 레이블 값이 붙어요. 눈금자는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세요 라고 했죠. 요 지나가는 요 선들을 눈금자라고 해요. 클릭하셔서 요거는 선의 모양을 바로 요 위쪽에 있는 스타일에서 잡아주셔도 되겠죠. 선은 대쉬가 파선입니다 라고. 축의 출력 형태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주축 보시면 0명부터 4,000명까지 여기서 500 단위로 들어가는 거 불만 없습니다.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보자면 보조축은 하이픈 모양으로 시작해서 800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값이 800이 아니라 700입니다. 값이 다르니까 얘를 오른쪽 버튼 축서식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최대값을 800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기본 단위도 100 단위가 아니라 200 단위로 맞춰주시게 되면 결과물과 같이 만들어져요. 나머지 출력 선대 참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거기까지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 법례에 대해서 법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에 참조하세요 라고 했죠. 법례명이 이용자 수와 대출 도서량인 거는 불만 없는데 다만 여기에서 애들이 위아래로 되어 있고 얘는 쫙 펴져 있죠. 그 제목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차트 작업을 하고 있으면 차트 디자인이 떠 있을 거고요.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제목들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대출 도서량 단위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어디서 있는 건지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걸 불러온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위아래로 되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대출 도서량 단위 원. 직접 입력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하나로 쭉 뻗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도형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설명선이라고 했으니까 잘 찾으셔서 이만큼이라고 드래그 해주시고요. 노란색의 조절점 땡기시면 원하는 위치에다 옮겨주실 수 있을 거예요. 최다 이용자 수. 글꼴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언급은 없습니다만 좀 달라 보이니까요. 도형을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는 깜장선으로 바꿀 거고요. 글자의 위치나 크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차트 안에 있는 모든 글자는 굴림의 열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맞춰줄 거고요. 위아래도 중간, 좌우도 중간이라고 해서 모양을 맞춰줬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출력 선택 보시고 알맞게 지정하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까지는 안 보여요. 색깔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너비가 좀 막대가 또동한데 우리 건 좀 너무 날씬하죠. 막대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가시게 되면 계열을 겹치거나 간격의 너비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슬라이드 막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선이 너무 흐리멍텅하다 싶으시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선의 색깔 바꿔주실 수는 있습니다. 필수사항은 아니고 시간이 남으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서 색깔을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권해요.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어렵게 중첩해서 내는 문제들도 있고 하나씩 간단하게 출제되는 문제들도 있죠. 배점은 똑같으니까 쉬운 친구들 먼저 해주시고 시간이 남으면 중첩함수를 고민해 보세요. 저는 일단 문제풀이니까 1번부터 순서대로 가보도록 하죠. 1번 개관일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관리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일이면 화, 토, 그 이외에는 월, 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만약에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서 그 아이가 일이면이라고 아니면이라고 해서 참 거짓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다만 관리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뽑아와야 되니까 미드 함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모양새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아이들을 중첩해서 쓸 때에 어디다가 뭐를 끼워 넣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화, 토, 월, 금이라고 하는 걸로 나와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서 만족하면은 화, 토, 그렇지 않으면 월, 금이라고 했으니까 이퀄 만약에 if 어떤 조건을 쭈루루 걸어서 그걸 만족하면 화토라고 글자니까요. 따옴표를 붙입니다. 화토. 그게 아니라면 월, 금. 이렇게 해서 if 함수의 형태를 갖췄어요. 그럼 조건을 보시면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관리 코드에서 네 번째 글자를 뽑아온다. 미드가 조건이 되는 거겠죠. 자, 미드는 따로 여기다 써볼까요? 자, 미드라고 함수를 주고요. 내가 뽑아오고자 하는 건 관리 코드잖아요. 그러면 B의 5번에서 뽑아올 거다. 문자는 B의 5번에 있다. 몇 번째부터요? 네 번째 글자가 라고 했으니까 몇 번째? 네 번째. 몇 개만 뽑아오면 되나요? 거기서 그냥 한 개만 뽑아오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오면 여기에서는 1이라는 아이가 뽑혀져 나오겠죠. 끝에서는 3이라는 아이가 뽑혀져 나올 거예요. 그렇게 뽑혀져 나온 아이가 1이면이라고 했으니까 이퀄 같으냐 1이라고 하는 글자와
관리 코드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와 문자가 같이 결합되어 있으면 얘네들은 글자죠. 그래서 글자의 의미로서 따옴표를 이렇게 줬습니다. 이만큼이 조건인 거죠.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식을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equal 만약에 if if 제일 먼저 찾아지네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괄호까지 열어줍니다. 그런데 조건은 mid 함수로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다시 mid 더블 클릭하게 되면 괄호까지 열어준다고 했어요. 관리 코드에서라고 했으니 B에 5번 찍어줄 거고요. 컴마 몇 번째부터요? 네 번째부터요. 한 개를 갖고 올 거예요. 몇 개요? 한 개요. 자, 이렇게 갖고 오면 1이나 2나 3이 뽑혀져 나올 텐데 그렇게 뽑혀 나온 아이가 같은가요? equal 1이라고 하는 글자와 같은가요?라고 조건 걸어줬습니다. 조건이 끝났으니까 컴마 그럴 경우에는 화에서 토라고 하는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컴마 그게 아니라면 월에서 금이라는 글자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하게 되면 얘는 1이기 때문에 화토라고 나오는군요. 자동 채우기 쭈루룩 하고 당겨주시면 자동으로 채워질 텐데 선이 두꺼운 아이들까지도 자동으로 채워졌네요. 얘는 옵션을 서식은 없도록 채울게요. 그러면 가느다란 선으로 채워지는 게 확인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순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대출 도서량의 내림차 순으로 순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랭크 EQ 함수를 줬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자면 랭크 EQ는 누구의 순위를 구하는지 어느 동네에서 순위를 구하는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대출 도서량에서라고 했으니까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해서 순위를 내게 될 거예요. 그 동네에는 얘네들이 모여 있는 요 동네에서 몇 등인지를 구하는 거겠죠. 요렇게 누구, 어디서라고만 범위 잡고 끝내면 큰 게 1등이에요. 큰 아이가 1등이니까 100점이라고, 99점이라고, 98점이라고 제일 큰 게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점점 내려가죠. 그래서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 작은 게 1등인 경우들도 있죠.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 숫자가 작을수록 순위가 높은 거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뒤에다가 컴마 1이라고 하는 옵션을 붙여주면 돼요.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내림차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랭크 EQ 괄호를 열고 누구의 순위를 구하나요? 대출 도서량 G의 5번이죠. 누구? G의 5번 얘를 구합니다. 어디서요?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요 동네에서 구해요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순위를 구하실 적에 위치 잘 잡으시고 equal 랭크니까 R 치시면 랭크 함수도 쭉 보입니다. 랭크 EQ 더블 클릭하셔서 괄호까지 열어줬고요. 얘가 궁금해요, 컴마 이 범위에서요 라고 범위 잡아주면 되는데 그 다음 친구도 계속 순위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누구라고 하는 아이는 계속 바뀔 거지만 어디서 범위는 바뀌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바뀌지 말라고 달러 표시를 쳐서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우리 키보드의 F4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절대값으로 고정이 되죠. F4 키 띵 눌러주시면 달러 표시가 와다닥 붙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누구 어디서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그 범위는 고정하겠다라고 달러 표시 엔터를 치시면 일단 얘가 2등이구나 라고 나왔어요. 오른쪽 귀퉁이에 깜장 더하기 자동 채우기를 쭈루룩 해주시게 되면 순위가 쫙 나왔는데 선이 또 굵어 보이는군요.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라고 해서 순위를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도서 보유량 평균 이상의 도서관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count if와 average 함수 줬습니다. 더불어서 결과 나온 곳에다가 개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 and 연산자도 같이 줬네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단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볼게요. count if라고 하면 count
개수를 구할 건데 if 조건에 맞는 애들만 구할 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생긴 걸 보면 조건을 비교해 보는 범위를 쫘라락 잡아주시고 조건을 걸어주시면 돼요. equal, count, if.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를 해보려면 결과적으로 평균 이상인지 아닌지를 숫자, 도서 보유량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범위가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있으니까 요만큼이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 보는 범위예요. 그럼 조건을 보셔야 될 텐데 조건은 평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겠죠. 그 크거나 같다는 숫자가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해서 나와야 되니까 에버리지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에버리지 범위를 잡아줄 겁니다. 도서 보유량 범위는 F의 5번부터 F의 12번까지 요만큼이죠. 다만 여기에서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친구가 똑떨어지게 숫자로 샥 나와주는 게 아니라 함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인지라 요 아이는 이대로만 넣어주시면 에러가 날 거예요. 앞에 누가 있고 뒤에 누가 있고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 주기 위함인데 앞에가 지금 비어 있고 뒤에만 계산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 없는 관계로 그래도 그냥 크거나 같다를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따옴표로 강제 표시를 해줄 거고요. 요렇게 강제로 표시한 상태에서 얘하고 쟤하고 기호하고 숫자하고를 붙여 주겠다가 앰퍼센트 연산자입니다. 앰퍼센트 연산자는 딱풀이에요. 그래서 얘 앞쪽에 나와 있는 요 글자와 뒤쪽에 결과물 숫자가 나올 텐데 그 아이를 같이 보여주겠다. 붙여서 이해해다오라고 주는 겁니다. 에버리지 함수가 이렇게 괄호 열리고 닫았으니까 이제 카운트 if에 대한 아이도 조건을 비교해 보는 범위와 더불어서 조건 걸어준 거 끝났으니 괄호를 열었던 걸 마저 닫아줘야 되겠죠? 끝자락에서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줍니다.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equal count if 에버리지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지는 도서 보유량 숫자들을 쫙 보셔야 되겠고요. 컴마.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친구를 강제로 따옴표 붙여서 비록 왼쪽에는 비교해 볼 거리가 없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라고 기호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호를 앰퍼센트 연산자로 딱 풀로 붙여요. 뭐랑이요? 에버리지라고 평균 구한 거 도서 보유량의 평균이 숫자값으로 나오겠죠. 그 뒤에 최종적으로는 count if에 대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 4라고 아마 평균 구해진 값보다 더 큰 아이들이 4개 있나 봅니다. 이렇게 나온 거 맨 마지막에 개라고 붙여달라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뒤쪽에다가 and 연산자 쓰시고요. 개라고 하는 글자를 붙여다오라고까지 해주시게 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요 뒤쪽에다가 and 개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네 번째 문제, 책 읽기 대출 도서량의 평균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D 에버리지 좋네요. 함수의 이름 확인해 보시고요. 사용하는 방법, 표 전체를 잡아서 몇 번째 열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있는지, 조건은 뭔지, 데이터베이스 함수 D가 붙어 있는 아이들은 범위 잡으실 때 제목을 포함해서 잡으셔라 라고 했습니다. equal D average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제목까지 포함해서 싹 다 잡아주시면 되겠죠. B의 4번부터 J의 12번까지 표 전체를 다 잡았고요. 대출 도서량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출 도서량이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거죠. 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찾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6이라고 주면 되겠고요. 조건은 책 읽기 대출이라고 했으니까 책 읽기, 책 읽기, 책 읽기라고 하는 아이들만 쏙쏙쏙 뽑아줘야 돼요. 책 읽기라고 하는 아이 보입니다.
이 아이를 조건 잡아주실 때 한 친구만 클릭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된다라고 봐야 되니까요. 2의 4번부터 2의 5번까지를 같이 조건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equal D 에버리지 표 전체를 잡아주시고 컴마 대출 도서량이라고 했으니까 여섯 번째라고 숫자로 넣으셔도 되고요. 대출 도서량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냥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컴마 조건은 책 읽기에 대한 거니까 조건은 책 읽기라고만 클릭하시면 안 돼요. 제목을 포함해서 주요 활동이 책 읽기입니다. 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계산하시게 되면 517라고 나오죠. 다섯 번째 문제는 체험활동 이용자 수의 합계입니다. 정의된 이름 이용자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썸이프라고 했네요. 썸이프도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고요. 조건을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해보는 범위를 쭉 잡아서 조건을 걸어준 다음에 그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쇽쇽쇽 뽑아지면 그 아이들만 계산하겠다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equal sum if 체험활동 이용자의 합계라고 했으니까요. 체험활동인지 아닌지는 이 범위를 쭈루룩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2의 5번부터 2의 12번까지 범위입니다. 조건은 체험활동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있으니 체험활동이라고 글씨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오타 없이 써주세요. 쓰실 때는 컴마 계산을 하는 범위는 이용자 수의 합계이니까 이용자 수의 합계면 요만큼의 범위가 되겠죠. 그 범위에 대해서는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라고 잡아주시면 될 텐데요. 직접 입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equal sum if 체험활동인지 아닌지 조건을 비교해 볼 범위 요만큼입니다. 라고 범위를 잡아줬고요. 컴마 조건은 체험활동이라는 글자 직접 쓰셔도 되겠지만 체험활동이라는 글자가 있는 곳에 그냥 콕콕 찍으셔도 돼요. 컴마 이용자 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이용자 수 범위를 쭈루룩 잡아주시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 입력할 적에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용자라고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용자 수를 구하세요.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H의 14번 셀이면 여기죠. 여기에서 선택한 도서관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용자 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VLOOKUP 함수를 줬죠. 함수의 모양 VLOOKUP은 누구를 찾는 건지 어느 범위에서 찾는 건지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는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으려면 옵션을 0 붙여주시면 돼요. VLOOKUP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누구를 찾으라고요? H의 14번을 찾으라고요. 어디서요? 도서관 명에 대한 이용자 수라고 했습니다. 도서관 명은 여기 있고요. 이용자 수는 저기 있죠.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C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그러면 그 범위에서만 보겠습니다. 요 동네에서는 내가 찾고자 하는 이용자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네요. 6이라고 줄 거고요. 컴마 완전히 일치하는 건 0이라고 했으니까 옵션을 0을 붙여줍니다. 요대로 닫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주는 거지만 그 이외의 애들은 제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의하십시오. equal VLOOKUP 찾고자 하는 아이는 얘입니다. H14번, 어디서요? 도서관 명들이 있는 곳에서 이용자 수까지 요만큼의 범위 중에서요. 라고 몇 번째 열이요? 여섯 번째 열이요. 제목을 찍는 거 아닙니다. 여섯 번째 열입니다. 라고 숫자 넣어주시고요. 하시게 되면 유사일치와 정확히일치 보이시죠? 그래서 정확히일치라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 숫자 0을 넣으셔도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풀이음이라고 하는 도서관은 이용자 수가 3,412명이라고 찾아주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다른 아이를 골라볼까요? 클릭하셔서 독서 공간이라고 하는 곳 콕 찍으시게 되면 1450명이라고 독서 공간은 1450명 찾아주는 거 확인이 되셨죠? 여기까지 2024년 5월 달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